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화 기생충에 대한 청와대 축하 오찬을 보고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 당국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우한 코로나는 하루가 다르게 맹렬히 번져가고 있습니다. 21일 어제도 또 한 명의 우한 코로나 확진자가 사망해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확진자는 100명이 늘었습니다. 오늘 22일은 오전에만 142명이 늘어서 국내 확진자는 346명이 됐습니다. 사회가 뒤숭숭하고 불안 공포가 번져가면서 정부에 대해 너무 안이하게 대처해왔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듯 해서 불과 며칠 사이에 50만 건이 훨씬 넘었어도 대통령은 과도한 불안을 갖지 말아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정부를 믿어달라고 해왔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그동안 각종 회의와 발표 등을 통해서 뚜렷한 대책도 없이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 과도한 불안감과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며 입단속만 강조해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2월 13일 재계와 간담회에서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장담까지 했습니다. 이는 전과는 영 딴판입니다. 5년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을 때 문 대표는 메르스 대란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도대체 정부 안에 누구도 책임지고 지휘하는 사람이 없다. 국가의 기본 임무를 방기하는 무책임에 한숨이 나온다. 그러면서 정부의 그릇된 인식이 문제를 더욱 키워왔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박원순 서울시장은 한밤중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메르스 35번 환자인 의사의 동선을 공개하겠다며 거짓 브리핑과 준 전시 상황 선포 운운하며 국민의 공포감을 부추겼던 일이 생생하게 생각됩니다. 그때 문재인 대표는 선출직 고위공직자인 서울시장이 깊은 밤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것은 감싸면서 정부가 수사 대상이라며 어거지를 부렸었습니다. 그러던 양반이 대통령이 되자 정부가 판단하는 가짜뉴스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까지도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며 낙관론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확진자가 2자리로 폭증을 하더니 20일에는 53명, 21일에는 100명, 22일에는 오전에만 140명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보균자 입국 차단이라는 조치만 취했더라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정부가 근거도 없이 낙관론을 펴며 50만 명 이상의 국민청원조차 외면했다는 점에서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꾹꾹 참아오던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가 촉발된 것은 20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우한 폐렴 확진자 1명이 사망했고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53명, 국내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서 104명이 됐던 날입니다. 대구와 경북지방 일대가 폭탄을 맞은 듯이 아수라장이 되고 뒤숭숭한 분위기였습니다. 공교롭게도 전국이 초상집 같아진 판에 전해진 뉴스가 사람들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탄 것을 축하하는 청와대 오찬 소식이었습니다. 타이밍이 나빴던 겁니다. 대통령이 수상자들에게 오찬을 베풀며 축하해 주는 것이야 좋은 일이지만은 대통령 부부와
참석자들이 즐거워서 파한대소를 하는 사진들과 또 오찬때 메뉴는 김종숙 여사가 서울 면목동 시장을 찾아가 구입한 진도 대파와 돼지고기 등을 곁들여서 만든 기생충에서 화제가 된 짜파구리가 나왔다느니 공개된 20분 남짓한 장면에서만 박수가 4차례 나왔고 10여 차례에 걸쳐 웃음보가 터졌다느니 김정숙 여사가 기생충을 2번 봤다는 말에 봉준호가 즉석 퀴즈를 냈는데 김 여사가 맞춰서 웃음판이 됐다느니 하는 기사를 보면서 사회 분위기가 매우 침울했던 그날 상황과는 너무 동떨어져 보였던 겁니다. 특히 김정숙 여사가 매우 즐거운 표정으로 앙천대소하는 사진을 본 사람들은 대부분 묘한 이질감이 들었으리라고 봅니다. 의자에 기대 하늘을 보고 통쾌하게 웃는 모습은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했던 앙천대소라는 말이 떠올랐다는 사람, 초상난 집에 윷놀이판 버려놓고 웃고 떠들고들 하는 것 같다는 사람, 초상집에서 댄스 파티하는 것 같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날 시중의 분위기와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 참모들의 홍보 감각에도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정대로 행사는 했더라도 상황, 여건, 분위기에 따라서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릴 줄 알았어야 했습니다. 강, 약, 중강, 약을 조절하는 것이 홍보 효과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잘못하면 역효과, 역풍이 부는 것이 홍보입니다. 위정자는 국민의 어려움, 괴로움, 또 슬픔, 기쁨을 같이 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대통령이 물정 모르는 사람들 같이 박장대소하고 파한대소, 앙천대소하고 있을 때입니까? 그날 저녁 대통령은 시진핑과 통화하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라며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한 것이 잘했던 것입니까? 누구 염장 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었던가요? 사정상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은 무한 코로나 때문에 침울하기 짝이 없는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면 홍보라도 센스 있게 조절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옛말에 심상을 입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과 혈연관계는 아니지만은 존경심과 애모의 정이 친자손 못지않은 경우 상복을 입지는 않지만은 상제와 같이 근신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심상을 입은 사람은 3년 동안 상주와 똑같이 술과 고기도 삼가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국가 지도자는 심상을 입는 것처럼 국민들의 심정을 내 마음처럼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국민의 어려움, 괴로움, 슬픔, 기쁨을 같이 느낄 줄 아는 공감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초상집에서 윷놀이를 한다든지 댄스 파티를 즐기는 사람처럼 따로 노는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우리와는 다른 사람, 표만 의식하는 믿을 수 없는 사람, 겉다르고 속다른 진정성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쉽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